KTV 국악 우리가 있다 14회. 있다는 이어가다라는 뜻의 있다입니다.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강혜영, 성우 김태리. 무대 위 한복 차림에 갓을 쓴 김일구 선생이 아쟁 앞에 앉아 꽹과리를 치고 있다. 그 곁에는 태평소와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다. 내로라 하는 각 분야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국악계의 큰어른 김일구 선생이 이끄는 신하위 한판입니다. 김일구 선생. 제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네가 필요해서 누가 초대를 해서 가서 하면은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인기를 끌어야 관객이 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언제 한번 또 왔으면 쓰겠어 이런 여운을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 예술가지. 아이고 못 쓰겠구만 하고 보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너는 예술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나는 그렇게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죠. 김일구 선생이 오른손에 쥔 활로는 줄을 긋고 왼손으로는 줄을 짚으며 아쟁을 연주한다. 노력하라. 목숨을 지키듯 최선을 다하라. 그것은 84살 예술가가 평생 자신에게 요구했던 주문이기도 합니다. 타이틀 나의 예술, 나의 인생. 예술가 김일구.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전주 한옥마을. 여기는 소리의 고장 전주. 김일구 선생이 마당을 빗질하고 있다. 김일구 선생은 전통문화공간 온거울 소리청의 주인장입니다. 한데 모은 낙엽을 손으로 치운다. 수업이 있는 날 이곳은 하루 종일 살얼음판입니다. 제자 조정란 씨가 선생 맞은편에 앉아 적벽가를 부른다. 약속을 정한 후에 그렇지. 조조가 그 길로 안 오면 그는 어찌하오리까. 이게 그 책읽듯이 하지 말고 대화하잖아 지금. 네. 그렇지. 공명하고 지금 그 관공하고 대화한단 말이야. 네.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면 그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단문을 해줘야 공명이 대답을 다시 해줘. 혼자 해보겠습니다. 책읽고 혼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나도 그는 군련장을 두니 그리하오. 그리하오. 막 군령장에 두 책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판소리는 단순한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가 판소리에 녹아있는 인생의 희로애락과 교훈을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김일구 명창. 하나 시작해서 끝을 내려면 5시간 반, 4시간 반, 한 보통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가서 인간이 살아야 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이 가사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요것만 판소리만 통달을 해버려도 이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윤리 도덕은 깨우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통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김일구 명창이 북을 치며 소리를 지도한다. 유상이나 위험이 조정란. 평택에서 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작게 오면 1시간 40분, 30분 걸려요. 그러는데 그 시간에 선생님 노래를 듣고 오거든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하고 올라가면 왜 이리 그 길이 먼지. 나무에 주황색 감이 매달려 있다. 온고을 소리청에서 소리 수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여학생이 아쟁을 연주한다. 선생은 2020년 판소리 적벽가로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기밀구류 아쟁 산조의 창시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다띠디디디디디 여기서 끊어부르면 안 돼. 그거 음이 이어져. 다띠디디디디 그렇지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음이 이어. 디디디디디 계속 이어 안 끊어져. 다 수업은 늘 긴장과 열기가 넘칩니다. 스승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선생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디다다 그렇지 크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악보라는 것이 없어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 해서 몇 번 딱 해갖고 못 오면은 너희는 저 얼음 깨고 그거 들어가서 한 3분만 있다 나와 이런 식으로 독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제자들 보고 못 온다고 그렇게 해보면 배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놈을 판소리 배워서 천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 없어. 그런데 내가 뭘 생각을 하냐. 내가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나가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명예를 남기고 오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심, 고집이 있어야 뭐이든지 성공을 하지. 김일구 선생이 장구를 두드리며 제자의 연주에 집중한다. 선생의 수업은 음악을 배우는 시간이자 동시에 삶과 인생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수아, 사람과 사람 간의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남을 헐뜯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남을 이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조금 좋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년째 공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사랑합니다. 김일구 선생이 대청에 앉아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다. 오른손에 손바닥 길이만한 활대를 쥐고 줄을 튕기고 왼손으로는 줄을 짚는다. 김일구 선생은 판소리 적벽가의 보유자다. 기밀구류 아쟁산조의 창시자다. 가야금 검은고의 명인이다. 그를 설명하는 방법은 많지만 무엇 하나도 100%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선생은 명인이나 명창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릴 수 없는 이 시대의 종합전통 예술가입니다. 방송 출연 자료 영상. 기밀구류 아쟁산조 얼마 만에 그 세상에 빛을 보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그때 제가 이제 아쟁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조라는 음악이 그 관중들에게
가차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여성 국곡단의 네. 반주의 하나 그 악기가 됐었지요. 아, 주로 반주 음악으로 네. 쓰였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그 연주법이 창극을 해도 네. 우리 국악 오케스트라가 이제 와서 이제 그 반주를 하지만은 그때는 소수 인원으로 해서 아쟁, 뭐 검은고, 가야금, 장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를 했거든요. 즉 수성 반주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성 반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악기 중에서는 제일 여음이 긴 악기이기 때문에 아쟁성.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춤을 춘다든지 어떤 슬픈 장면을 이제 묘사한다든지 그럼 네. 거기에 효과음으로서는 이 아쟁이 아주 적합한 악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다가 점점 발전돼 오면서 네. 산조라는 기틀에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를 짰지요. 김일구 선생이 아쟁을 연주한다. 판소리나 창극에 반주악기 정도로 쓰이던 아쟁을 독주 산조로 다듬어 대중에게 각인시킨 주인공이 바로 김일구 선생입니다.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 20여 명이 김 선생과 함께 연주를 한다. 김일구류 아쟁 산조는 제자들을 통해 해외에도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제자가 언제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음악 교수입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합니다. 선생님 아쟁을 들어봤는데 아쟁과 이 바이올린은 똑같은 이게 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과의 수업 영상. 그 중에서도 김일구류 아쟁 산조에 푹 빠진 이가 있었죠. 바로 작곡가 나운영 선생의 손녀인 바이올린 연주가 박소연 씨입니다. 협연 연습을 마치고 박소연과 제자들이 박수를 친다. 공연 영상.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아쟁 산조. 제자의 특별한 도전이 선생은 고맙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바이올린으로도 이렇게 우리 전통음악을 하기는 같은 차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구나.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 역시 우리 것을 뭔가 뜻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예술의 전당. 광주의 한 공연장에 내로라 하는 국악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태백 명인. 지금 저기 4인이 연주하는 7인의 신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악기를 원장희 선생님은 검거하고 대금을 하시고 태평소 나중에 하시는데 또 이제 그래서 선생님 명인들의 즉흥 연주로 꾸며지는 신화위 한판인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김일구 명인에게는 특히 주문이 많습니다. 원장현 명인. 신화위를 요즘 딱 갖고 짜고 할 게 아니라 옛날 그 선생님들은 제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악기 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아니 3명이서 막 악기를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 김일구 선생. 가야금 내 소리할 때 의상, 악기 할 때 의상이요. 가통 불러면 추러간데 불러갖고 와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려면 악기 운반용 트럭이 필요하다는 선생. 전천후 명인은
피곤합니다. 김일구 선생이 리허설을 하기 위해 무대로 향한다. 손을 잡고 오늘 공연에서 김일구 선생은 2번 무대에 오릅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제자들과 스승이 이어서 부르는 3대 적벽가입니다. 새로운 한 시대의 장례 명창님들. 10대 여학생 제자 2명. 어린 소리꾼에서 노년의 소리꾼까지 창자가 셋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무대는 사실 명창 김일구의 소리 인생을 돌아보는 무대입니다. 김일구 선생이 흐뭇한 표정으로 제자를 지켜본다. 동네 이제 우리 전통 음악을 좋아하시는 어른들은 가서 꼬마들 소리연디 보면은 푼돈이라도 이렇게 돈을 주면서 깎아 사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 야, 나도 소리를 배우면은 저렇게 돈도 타갖고 뭣도 사 먹고, 그게 어린 마음이죠. 처음에 목을 튀기 위해서 가르쳐준 노래가 단가라고, 짧을 단 노래가 해서 짧은 노래.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역시나 그걸 배워가지고 하니까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게 쬐까는 것이 소리 잘한다. 20대 제자의 리허설. 음악을 사랑한 소녀는 그렇게 소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장사판을 떠돌면서도 늘 돌아가고 싶은 곳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던 해 마침내 판소리 적벽가의 보유자가 되었죠. 김일구 선생이 리허설을 한다. 이 적벽가는 판소리 전문가들이 배울 때 제일 나중에, 오바탕 중에 제일 나중에 배운 소리가 적벽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적벽가가 나이는 먹었지만은 긴박감이 있고 스릴이 있고 뭔가 그 전쟁하는 이런 것이 남성답고 참 통쾌하고 너무 그 긴장감이 넘치는 기다림, 저쪽에서 이길까 질까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이 적벽가를 최고 좋아합니다. 김일구 선생이 다른 악기 명인들과 함께 무대 위에 앉아 있다. 이번엔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무대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정해진 악보 없이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무대, 바로 신하위 한판이죠. 전부 현악 소리만 나니까. 검은국 올라갔어. 아직 올라갔어. 자, 국거리 했다 그러고 넘어가. 받아, 솔로 받아. 오케이. 김일구 선생이 아쟁을 연주한다. 리허설에서 하는 일은 순서를 정하는 게 다입니다. 신하위는 연주자들의 뛰어난 실력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연주죠. 이태백 명인. 첫 번째 선생님 대금인데 하지만 대금 솔로, 그다음에 해금 받으시고 동살풀이 하고 국거리 내장단으로 끝납니다. 그거는 안 배웠어. 예, 그거랑 안 배웠어요. 악보를 있다. 그래, 내가 이따 가르쳐줄게. 해봐야지. 김 선생이 아쟁줄을 활로 긋고 손으로 누르며 신나게 연주한다. 그 악보에다가 기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즉흥 음악이야. 머리에서 작곡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타는 게 신하위. 이 신하위라는 신하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 지금은. 때로는 가만히 앉았으면 눈물도 나오고, 야, 어째 먼저들 이렇게 돌아가셔버리고 나하고 말 상대도 없고 같이 시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가, 마음도 슬프고 참 안 좋아요. 관중들의 박수 속에서 무대 조명이 켜진다.
드디어 본 공연이 시작됩니다. 적벽가 공명선생 동남풍 비는 대목 중에서 주유 보고 탄복하여 물어와 바람은 천지 좋아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내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 어찌하오리까마는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서 동남풍을 비우리라. 그때 공명극에 복남이를 하려 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예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홍건우 조병함을 도래 만일 내가 비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회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달량 조르게 이제 우리 음악 중에서는 이 판소리가 최고의 어른의 음악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가야금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대금 소리만 못하고 대금 소리가 아무리 청아하고 기가 막히게 음률이 좋아도 인간의 육성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성악이 제일 위에 있어. 만일 위령자는 불법으로 참하랴. 그때의 공명한 남병산도 올라가서 동남풍을 비는구나. 관객들의 박수에 김일구 선생이 한박 웃으며 인사하고 북을 치던 고수도 일어나 함께 인사한다. 두 사람이 무대에서 퇴장하며 조명이 어두워진다. 다시 불이 켜지고 5명의 연주자가 무대 위에 앉아 있다. 자막 4인이 연주하는 7인의 신하위. 대금 원장현 명인. 해금 김영재 명인. 아쟁 김일구 명인. 검은고 원장현 명인. 장구 이태백 명인.
가장 왼쪽에 앉은 젊은 연주자가 징을 치며 마무리하자 4명의 명인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진다. 단원들도 무대에 나와 명인들과 함께 허리 숙여 인사한다. 이태백 명인. 김일구 선생님은 지금 현존하시는 저희들 이제 제자들 후배들로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통달하셨고요. 지금도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아직도 정말 멋지고 힘있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도 선생님 연세에 저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온고을 소리청 마당. 큰 공연이 끝나서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오늘은 온고을 소리청 감나무에서 홍시를 tab니다. 아내 김영자 명인.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말고. 이거 홍시. 김일구 선생이 아내에게 빨간 홍시를 건넨다. 왔다, 진짜 멋있네. 요거는 새가 찍어 먹었나 봐. 한 귀퉁이가 터져 있다. 아이고, 도인 아빠 이거 조금 잡숴보세요. 김일구 선생이 홍시를 먹는다. 감이 달아 참 좋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랜 세월 같은 길을 가는 아내가 변함없이 옆에 있어주니 이만한 복도 또 없다 싶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갖고. 제작진. 저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걸 언제까지 해요? 아, 이제 조금만 한 몇 개만 따고 사람만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자연에서 오는 우리 까치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밥은 줄 수는 없고 그 감내가 안 딸 테니까 까치들 보고 와서 먹어라 이런 뜻으로 좀 남겨놔야죠. 나뭇가지에 감들이 남아있다.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날들. 지금 김일구 선생이 후배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놋그릇은 닦으면 빛이 나듯이 이 전통음악은 나이가 먹을수록 빛이 나요. 그걸 참고 기다려라. 앞으로도 내 제자들 많이 가르쳐서 우리 전통음악이 끊기지 않고 선생님이 죽고 없는 다음에라도 너희들이 잘 이어가기 바란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각강 정기보금 대국 장창황무비고와 조연 조덕을 가져 국악 우리가 있다. 다시 공명은 목욕 김일구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들이 스쳐가며 스크롤이 흐른다. 노속에 손을 잡고 여보 자경기에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군의 조병함을 도래 만일 내가 비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 아이씨고 국악 우리가 있다. 다음 시간에